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요,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타입. 언어 지식의 네 가지 상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어느 타입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법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하기에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요. 선생님, 저는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진짜 한마디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What's your name이에요. What's your name? 그 다음 질문이 Where do you live? 자, 근데 나는 이걸 보고 대답을 난 못하겠다. What's your name? 나한테 너무 어렵다. Where do you live? 어렵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영어를 처음 배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영어를 찐 왕초보다 그런 분들은요. 스피킹을 전혀 못한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해야 하나? 인풋을 해야 돼요. 인풋. 인풋 위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그나마 약간 쉐도잉.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아직은 문장을 스스로 만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효과도 없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순전히 인풋에 몰빵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인풋이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장문과 문장 구성 이런 것들을 훈련한 후에 그 다음 뭘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연습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 한번 가볼까요?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가장 기본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까는 상태에서 앞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거의 성과 없는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자, 수동적 지식과 능동적 지식 이야기 갈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많이 들어왔던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수동적 지식은 뭐 예를 들어서 읽기와 듣기다. 뭐 능동적 지식은 뭐 말하기와 쓰기다. 뭐 이 정도 개념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걸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갔다. 자, 요거를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갔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뭐 수백 가지 표현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뭐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of coronavirus.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뭐 썼다고 쳐봅시다. 비슷하게. 자, 그런데 이런 문장도 있죠. COVID-19 kept me from going to school.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거를 보면 안다. 보면 알아. 근데 내가 도저히 이렇게 문장을 말할 거라고는 나는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위에 거는 나의 능동적 지식인 거죠. 수동, 능동이 다 되는 거죠. 왜? 이해를 하고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래 거는 내가 보면 이해를 하지만 떠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렇게까지 구사를 못 한다는 것은. 그렇죠? 요 정도 그럴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쉬운 걸로 해봅시다, 여러분. 좀 더 쉬운 거. 저거는 이제 좀 초중급이니까 그는 요리를 잘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He cooks well. 이럴 수도 있고요. He's good at cooking.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He's a good cook.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다 할 줄 알아. 난 뭐 다 많이 써.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게 능동적 지식이자 수동적 지식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요 위에 거 두 개 정도는 하는데 He's a good cook. 이런 식으로는 나는 잘 못 떠올려. 요런다면 요거는 여러분들의 수동적 지식일 뿐 능동적 지식은 아닌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능동적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현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하고 내가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 지식이라고 하면 듣거나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듣거나 봐서 이해돼, 정확히 해석돼. 그러면 수동적 지식이에요. 근데 능동적 지식은 말하거나 쓰는 등 직접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능동적 지식을 포함한다. 즉, 수동적 지식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 능동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이해할 수 없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 뭐 이상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다? 갭이 있다. 수동적 지식과 능동적 지식 사이에서는 갭이 있고 그 구조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는.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수동적 지식과 능동적 지식.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한 상태. 여기서 이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요.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타입. 언어 지식의 네 가지 상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네모는요. 수동적 지식을 의미하고 동그라미는 능동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타입 1. 둘 다 없는 왕초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영어 그러니까 아랍어 생각해서 아랍어. 나 아랍어 하나도 몰라. 그리고 아랍어 하나도 말할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몰라. 그런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타입은요. 적당히 알아. 많이는 몰라. 조금 알고 조금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영어 기본기가 없는데 뭐 영어를 배운 적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살게 됐어. 근데 적당히 지내면서 적당히 배웠어. 적당히 들을 줄 알고 적당히 말할 줄 알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타입 3는요. 자, 어때요? 수동적 지식이 엄청 크죠. 근데 능동적은 조그맣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한국식 영어 교육을 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익 만점인데 뭐 말을 못 한다거나 뭐 수능은 잘했는데 뭐 스피킹은 안 해봤다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타입 3에 속하는 거고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우리는 수동적인 영어를 위주로 하니까. 그리고 타입 4 이거는 수동적 지식도 많은데 뭐 능동적 지식도 많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타입 4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바로 타입 4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느 타입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법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법도. 그거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만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강의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타입 1이다. 나는 진짜 왕초보다 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요. 자, 다시 여길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여길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여길로 가려고 하는 게 좋아요. 타입 3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요건 그대로 냅두고 그냥 인풋만 왕창 늘리는 게 더 좋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는요. 인풋, 즉 수동적 지식을 먼저 왕창 쌓는 것에 올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너무 긴데요. 일단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인풋이 곧 아웃풋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들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인풋이 클수록 학습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나중에 듣기까지를 좀 뚫어 놓잖아요. 듣기, 어휘, 뭐 읽기 이런 것들을 인풋을 좀 강력하게 끌어올려 놓으면 그때부터는요. 학습의 효율이 엄청 좋아져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광역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똑같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하기에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요. 말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입 1 왕초보시다 그러면요. 어설프게 뭔가 말하기를 배우려고 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수동적인 그런 어떤 knowledge를 먼저 키우세요. 즉 인풋을 먼저 강력하게 쌓아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왜? 이거는요. 어떤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모국어 환경이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파인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지금 배우자가 뭐 원어민이야. 그러면 좀 달라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많이 쓰시고 많이 배우세요. 근데 나는 지금 뭐 외국인도 없고 내가 영어를 쓰는 환경도 아니야. 이런 분들은요. 일단 인풋부터 강력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성장해요. 여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타입 2. 둘 다 적당히 아는 상태. 자, 요런 경우 내 주변에 좀 원어민도 몇 명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맨날 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 역시도 인풋을 먼저 많이 쌓는 게 좋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영어를 지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는 하루에 뭐 거의 8시간씩 이상씩 원어민들이랑 어울려서 지내고 내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뭐 원어민이고 이러면 지금 그냥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빠르게 익히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인풋의 양이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풋을 늘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도 그리고 반복 듣기 훈련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타입 3로 만들어 놨다. 내가 인풋을 늘렸다. 여러분들은 영어에 말하기를 잘 못할 뿐 영어에 대한 지식이나 기본기가 꽤 있다는 소리예요. 심지어는 듣기도 꽤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 바로 지금 여기 보시면 갭이 크죠. 수동적 지식과 능동적 지식의 갭이 크잖아요. 이 갭을 메꾸는 전략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fill the gap 학습법을 써야 된다.